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제가 내일 휴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간 김에 네. 물벼락을 맞을게요. 예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했던 그런 것처럼. 것처럼. 네, 어디로 가요? 원주요. 그래요?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8시 정확하게 정확하게 친구들 다들 인사를 하고 있네요. 모였습니다. 자, 톡방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연생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늘 그렇듯이 많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995년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유행에 극히 민감한 세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좀 쉽지 않나요? 어른들이 좀 많이 쓰는. X세대? X세대가 95년 이후에 태어났다고요? 와, 네. 도대체 몇 아니, 년생인가요, 저 친구는? X세대보단 더 뒤에 있죠. 뒤에 여기로도 많이 응답하라 1994에서 나오던 말인가요? 벌써. 응답하라 1994가 X세대죠.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X세대고. 그쵸. 네. X세대보다 뒤에 있죠. 네. 자, 5초 카운트 좀비. 들어갑니다. X세대니까 Z세대? Z세대? Z세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시안쌤. 저게 저 밀레니엄 세대가 Y세대입니다. Y세대인데 그 한 2000년 그쯤에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들 해서 굳이 딱 이렇게 할 수 없는데 X세대는 좀 개인주의고요. 네. 그다음에 그 Y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좀 개성이 강한 세대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G세대는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디지털 기기들을 정말 잘 다루는 최근에 감성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이제 G세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땡땡땡땡은 해군의 최신의 해상 작전 헬기, 탐색과 추적, 미사일 유도 등 한 대의 레이더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 대열, A사 레이더와 디핑 소나 등 최첨단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최근에 이게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약간 신문에 나오긴 했는데 아. 시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해요. 거친 그렇죠. 거친, 네. 고양이? 그 아세요? 아니 들고양이들이라고. 들고양이들? 네네. 그럴 타이거 수 있겠네. JK 어머님. 고양이를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뭐, 와일드 캣? 마침 글자도 네 글자네요. 아닌가? 자, 5초 카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와일드 캣. 와일드 캣. 이렇게. 정답입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해군에서 한국의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군함이 있으면 위에서 헬기들 툭툭툭 떠가지고 가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해군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주로 쓰는 헬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 음파 탐지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최근에 한국 해군이 4대 정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네. 그게 좀 신문에 나오고 뉴스가 된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존 스튜어트 밀 연설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전체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받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가상사회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듣고 보면 아 그거구나 할 텐데. 그렇죠. 언제나 그래야 또 우리가 힌트를 주면 이제 맞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보다는 이 말의 반대말을 훨씬 많이 쓰죠. 그쵸.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꿈꾼다. 이상적인 사회. 라고 할 때 유토피아. 이것의 반대말이죠. 얘의 반대말이 유토피아인 거예요. 유토피아의 유토피아의 반대말. 반대말. 자, 이제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왜? D 뭐? 네, 정답은 디스토피아였습니다. 네. 비스트로이 말하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지 진짜. 그럼 유토피아 왜 생각했어요? 그 디스토피아란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듣고 보니까 아 그거구나. 음.
그 디스토피아 같은 경우는 멋진 신세계라고 네. 오더 석슬리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미래 사회에서는 아기를 안 낳아요. 다 생산을 해요. 그 아기들이 처음부터 유전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 유전자는 가령 광부로 태어나면은 광부한테 정말 딱 맞게 돼 있어요. 땅 속에 있을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기는 광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돼서 애가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은 이거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럼 이게 행복한 건가요, 아닌가요? 애매하네요. 그럼 뭔가 유토피아적인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토피아가 그런 어떤 기계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을 때 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람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네. 또 같이 생각해야 되는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뭐 그거 영화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나오죠.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미래 세계가 너무 아름답지 않고 그런 사회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늘 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디스토피아는 지금 AI가 한참 이렇게 좀 그 화제가 되는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 유무형 자산을 담긴 핵심 가치를 활용해 만든 새로운 국가 브랜드. 이것을 7월 4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거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어요. 오, 네. 그럼 오랜만에. 그럼 바로 오초 카운트 네, 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과연 좀 긴데. 오. 정답입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예전에는 국가 브랜드가 다이나믹 코리아였다면 이번에 바뀐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오, 다이나믹까지.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디지털과 지식 계급을 뜻하는 리테라티의 합성어로 정보화 시대의 주축이 되는 디지털 지식으로 무장한 신흥 지식 계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몰라요. 몰라? 합성어? 디지털과 리테라티 합성어. 글자 수는요? 네 글자. 네 글자. 디지라티. 너무 욕 같으니까요. 그쵸. 약간 디지 그욕 같다니까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바로 떴네요. 정답은 디제라티입니다. 디제라티. 디제라티 디제라티 정답입니다. 잘했어. 왜 내가 정답을 맞추는 것 같은 보면서 예, 마음이 아주 편한가 봐요. 리테라티가 뭐냐면 예. 지식인인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문학을 아는 지식이네요. 그래서 리터레이처에 그걸 합쳐서 그런 건데 지금 우리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네. 정말 과학기술 IT 쪽으로 떴지만 보면은 다 인문학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지식과 과학기술 둘 다 갖춰서 네. 어떤 리더로서 지금의 IT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흥 지식 계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디제라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무려 4문제나 맞췄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저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오늘? 일단 갈수록 네. 도움을 받아서 눈치만 느는 것 같고 문제를 맞추긴 맞췄는데 이렇게 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잘했어요. 어쨌든 벌칙은 네, 피해갔네요. 자,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 난이도들이나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와일드캣 같은 경우는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내시는 분들이 이걸 그 내기 위해서 신문을 철저하게 찾아보고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이런 거 내는데 우리가 뭐 내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다 자기가 찾아봐야 되고 맞춰야 되는 거니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 번쯤 해드리고 싶네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퀴즈를 통해서 새로 만든 국가 브랜드를 알아봤는데요. 지한 씨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새 국가 예. 브랜드가 네.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인지 또 어떤 바람직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은 학생, 우리 국가 브랜드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그냥 바뀌었나? 왜냐면 다이나믹 코리아를 되게 많이 들어봤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국가 브랜드라는 그 단어 자체는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아요. 이 국가 브랜드라는 거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국가 브랜드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국가 브랜드 하면 그 네. 코리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네. 없으시죠? 인삼. 인삼이요? 네. 하긴 뭐 거북선. 고려 시대 땐 그런 게 좀 유행을 했었죠. 아, 이게 사실 국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가 스웨덴 그러면 네. 아, 비누. 스웨덴이면 에그솝. 그 어떤 뭔가 단단하고 좋은 네. 그런 느낌들. 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실용적이고 깔끔하고 심플하고. 세탁기. 그게 다 이케아 같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국가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게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그 주는 어떤 느낌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우리가 국가 브랜드라는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런 분이 정확히 명사화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가진 어떤 가치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새 국가 브랜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소개를 하는데 손혜원 위원이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프랑스의 국가 산업 슬로건이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라는 게 있대요. 그것들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네. 크리에이티브란 이름 앞에 국가명이 앞에 온 거, 그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빨간색과 파란색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명백한 표절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발하고 나섰고요. 예.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거지 뭐 한 국가 독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단 첫 번째고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민간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고요. 근데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국가 브랜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캠페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좀 알려주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생소한데 그 전에 다이나믹 코리아는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2001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월드컵 때도 많이 봤잖아요. 네. 듣고 들어서 이제 익숙할 만한데 오히려 지금 바꾼다니 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자주 국가 브랜드인데 상품도 아니고 자주 바뀌나. 그래서 국가 브랜드 왜 자주 바뀌나 라는 그런 그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브랜드 선정과 홍보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고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네. 그 돈 들고 이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서울이 바뀌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바뀌는가?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자주 바꾸지 말고 하나를 딱 정해서 이렇게 좀 진득하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표절 논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기사에 나왔는데요. 예은 학생 어떻게 봤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이게 국가 브랜드라면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아, 그거 대한민국 하고 떠올라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티브를 보면은 뭐 프랑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많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문화 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이 상품명, 디자인이 표절 시비에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표절이라는 거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아하. 가령 음악 같은 경우, 재한 씨 네. 같은 경우는 표절이나 뭐 네네. 음악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을 네. 가령 마디를 네 마디인가요? 네, 8마디요. 여덟 마디. 예. 똑같으면 그런데 네. 근데 저 음악을 듣고 그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어떤 흠이 올라가지고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서 네. 코드도 비슷하게 썼단 네. 말이에요. 네. 표절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근데 국가 브랜드라는 게 네. 그거보다 더 애매하죠. 아하.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아, 근데 이 15년 만에 만들어진 국가 브랜드가 이 논란에 좀 휩싸였다라는 것은 좀 브랜드로서 가치가 좀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쓰는 사람이 브랜드라는 게 자랑스럽게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X세대가 네네네. 이거 사면은 나 이거 샀어. 그런 거 자체가 브랜드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 브랜드가 뭐 이게 표절 논란이 어쩌네 그러면 쓰는 사람 자체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조금 약간 이건 처음에 치명상을 입고서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표절 논란이 인 국가 브랜드 재검토를 해야 할까요? 우리 예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겹치고 있는 거고 이미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걸로 쓰이고 있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 브랜드니까 좀 우리나라의 그런 정체성 같은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에이티브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했으니까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할 수 없죠. 뭐 지금 예은 학생이 크리에이티브 사실 창의적인 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체성에 맞춰 나가면 되잖아요. 한국인들은 정말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거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바꾸지 말고 일단 밀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브랜드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은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두 번째 기사를 네. 보면서는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쌤도 얘기하셨지만 뭐 네. 브랜드는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뭐 시장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서울이 바뀌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바뀌는가?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뉴욕 하면은 그 I love 뉴욕에서 떠오르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 그게 그 도시를 대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도 바꾸지 말고 쭉 밀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이러브는 참 많더라고요. 방콕에도 있고요. 파리도 있고 다 있던데. 모든 공항이 다 있죠. 그렇죠. 공항에 있던데.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브랜드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일단 그 2001년에 다이나믹 코리아가 지정이 됐고요. 그쵸. 네. 사실 그 전 지정될 때 좀 웃겼거든요. 왜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니까 너무 살짝, 적절하네요. 살짝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오래 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뭐 대한민국이다.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09년서부터 안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 국가적으로 만들지는 않고요. 그냥 쓰는 것들이 이제 관광하려고 많이 썼던 게 예.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 그러니까 뭐 영감을 불어넣는 코리아 뭐 이런 정도가 될 건데 봤어요. 이런 것들을 썼고요. 또 이매진 유어 코리아. 봤어요. 이런 것들 예.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그냥 관광으로 그 국가가 이렇게 하지 않고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가브랜드위원회 같은 것들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만든 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인 거죠. 예은 학생은 지금 이 쌤이 얘기한 국가 브랜드 중에 알고 있었던 게 있나요? 저는 이매진 이매진. 네, 그것만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거는 못 들어봤고 뭐 국가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 하이서울이라고 해서 관광할 때 진짜 많이 썼잖아요. 네, 그것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이 브랜드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주 바뀌면 그만큼 알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2009년서부터 안 쓰이기 시작했다는 네. 게 사실 2009년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사도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면 되겠는가라고 얘기했듯이 네.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정부가 창조 경제 어쩌고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가 창조라는 말과 너무 연관이 돼서 그 아마 다음 정권이면 또 바뀌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여태까지 좀 그런 그 어떤 곡선을 많이 그려왔고요. 그래서 아마 좀 정치적인 이유가 여태까지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가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이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면은 우리 경제나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이게 네. 삼성 거다. 그게 아니라 이게 코리아 거다. 아하. 코리아 거면 사실 그럼 삼성만 네. 팔리는 게 아니라 LG도 팔릴 수 있고 팔리죠. 다른 것도 팔릴 수 있잖아요. 전 사실 한국은 그 이것 때문에 네. 그 디스카운트 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 그 외국 영화인데 네. 거기서 그 교도소를 탈출한 친구가 그 원래 교도소 깜빵 동기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탕만 더 하자 설득하는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그지같이 살래? 자막이 이래요. 근데 네. 제가 영어로 듣기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 다시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살래를 영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너 언제까지 현대차 타고 다닐래? 예,
이게 이제 거기서는 옛날이요. 옛날. 되게 옛날. 지금은 현대차 의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현대차 처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좀 그 싼 차, 그 중산층 이하가 탈 수 있는 차 이렇게 처음에 그 어떤 전략이었거든요. 토요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세컨드카라든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타는 차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리아에서 온 차를 탄다라는 것들이 되게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이라는 상품 자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이런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것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꾸 이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 이런 네. 부분들이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는 프리미엄.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촉보를 열어라! 오늘의 선생님. 촉보 열어주실까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네. 국가 브랜드를 우리 제품과 연결시켜서 마케팅할 방법을 제시해보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학생 준비됐나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인테리어를 국가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지원회사 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어떤 걸로? 네, 인테리어 관련해서. 인테리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를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와 연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북유럽 인테리어나 일본의 젠 스타일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었듯이 우리나라도 벽지나 창문 또 가구 같은 것에 한국의 그런 전통 주거 문화 느낌을 살려서 알렸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알려지고 괜찮은 반응을 얻는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보일러라는 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듯이 보일러 쪽까지 이런 난방 시스템까지 넓혀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다 좀 자신감 잃었죠. 잠깐. 다른 거랑 막 섞여서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테리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방 시스템 보일러가 나와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한 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보일러 얘기는 살짝 이렇게 뒤로 네,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만 얘기를 하면 네. 그 북유럽 스타일이나 젠 스타일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한국도 이런 거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사실 그럼 브랜드를 마케팅할 방법이라는 게 그럼 한국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데 이걸 세계인한테 어떻게 먹히게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이걸 가지고 하면은 세계인들이 와 좋은 거다라고 알아주나요? 한국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느낌 하면 저도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창호지? 그러니까 창호지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주냐는 거. 아니요. 창호지다. 그런 거를 합쳐서 한국만의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 그게 뭐냐고요? 한국만의 느낌. 예를 들어서 그 전통적인 한옥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현대식으로 바꿔서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옥만의 느낌이 뭐예요? 벽지에 막 한글도 써져 있고 가구도 되게 다시 바꿔봅시다. 아까 처음에 그 북유럽 스타일이나 젠 스타일이 인기다라고 했는데 북유럽 스타일이나 젠 스타일을 그 예은 학생이 느끼기에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스타일은 좀 깔끔한 느낌이 들고 북유럽 스타일은 좀 아기자기하고 색감이 예쁜 그런. 그러면서도 깔끔하죠. 네. 그 전반적으로 지금 북유럽 스타일이나 젠 스타일, 일본 스타일은 미니멀리즘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최소로 하면서도 그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스웨디시하고 일본 틱하니까 이게 팔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미니멀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틱, 그러니까 코리아의 어떤 거다라고 해서 그 무조건 먹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브랜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이런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창호지를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먹히냐 말이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젠 스타일이나 북유럽 스타일도 처음부터 알려지고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스타일을 마케팅을 되게 잘하고 잘 알렸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직 안 알려졌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이런 국가 브랜드와 함께 한국 인테리어로 잘 마케팅을 하고 알려진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물어본 건 그래서 마케팅 성공 사례가 아니라 네. 그래서 한국 스타일이 뭐냐고요. 세계적으로 먹힐 만한 한국의 보편적인 스타일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림이 머리로는 떠오르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저희 회사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가 직무적으로 그 사실 딱 우리 회사를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정말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보려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회사에서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것들을 보려고 내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근데 제가 면접하면서 그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이 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마케팅이라는 게 한국 스타일 가지고 뭘 하겠다면 그 본질부터 일단 꿰고 이것의 본질은 이거야. 그거 이렇게 풀어내겠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풀어낼 방법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에 숨겨진 그 안에 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서 저는 한국은 따뜻함, 그 뭐 그런 것들 어떤 따뜻함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녹여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좋을 텐데 그래서 큰 그림 정말 안에 있는 그건 못 보고 사실 그 밖에 있는 현상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숨겨진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 잘 살펴보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은 학생 이세희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한국의 딱 느낌이라는 게 예. 머릿속으로는 어떤 건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쌤이 따뜻함 정 이런 거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만의 이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두 분 MC의 그 생각도 궁금해서 네. 가지는 문제입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네. 한국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재한 씨 먼저. 저는 힙합이요. 힙합이요? 죄송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저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역동적인 민족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봄이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흥의 나라. 오. 네, 왜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의 주된 사업이었던 모내기를 할 때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했잖아요. 맞아, 흥겹게. 맞아. 그리고 뭐 우리 지금 K-팝 열풍도 다 흥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신명나는 흥으로 다시 한번 경제적 부흥을 또 일으켰으면 흥을 또 좋겠다. 일으키자. 뭐 이런 느낌으로 라인까지 흥의 또 나라. 야, 를 생각해봤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사실 우리 고미 아나운서 흥이 많잖아요. 저도 흥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영어 이게 아나운서란 틀에서 자기가 갇혀 있는데 네.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직업이 아나운서가 아니었어요. 예.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혜 학생, 네. 나비 효과. 나비호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작은 나비의 힘찬 날개짓처럼 세계에서 큰 역할을 미치고 있다. 한류를 비롯하여 문화,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이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나비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태현 학생, 한민족 할 때 한이기도 하며 대한민국을 축약해서 부를 때 한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망스럽고 안타까워 응어리진 마음을 표현할 때 한도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이젠 유연한 의미를 가지게 된 한이다. 유실 학생, 인터레스트. 흥겨운 관심이 가는 이익.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K-팝과 함께 한류 열풍을 일으킨 국가. 한 번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한 국가. 끊임없는 매력이 있는 이곳은 인터레스트 코리아다. 태희 학생, 문화남.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도 힘든 국가도 아닌 적당히 살만한 국가다. 또한 국민들의 성향 역시 튀거나 뒤처지는 것보다는 가운데를 선호한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이런 성향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은 학생? 저는 이 김유실 학생의 의견이 명언 같아요, 무슨. 명언 같군요. 네, 끊임없는 매력이 있는 이곳은 인터레스트 코리아. 네,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자, 이쌤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그 이 중에 이제 베스트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들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 네.
보미 아나운서 아, 정말요? 흥을 통해서 부흥까지 가는 네. 감동받았습니다. 아주 기가 그 막힙니다. 최고의 베스트가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예, 일단 보미 MC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게 우리가 그 생채기를 낸다, 그 논란이 된다. 사실 어떤 게 나와도 만족스럽지 않을 거는 사실일 것 같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말 창의적인 그런 국가의 이미지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밀어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일단 국가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또 마케팅과 관련해서 아까 족보 면접에서 했던 질문이 진짜 나올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